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의 형성 과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요. 한번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역사의 가장 기초적이었던 역사서가 써지기 바로 이전이었던 선사시대의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습 주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아요. 구석기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특히 한반도에서 펼쳐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석기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구석기 시대의 시작은, 한반도의 구석기 시작은 1960년대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 초까지는요, 구석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구석기의 문화가 1960년대까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는 구석기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특히 미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발굴 기술들이 그 당시까지는 1960년대 초까지는 많이 발굴되지도 않았고 발굴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구석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 초까지는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웅진 굴포리, 그 다음에 1964년에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이후에 지속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유물들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한반도에도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니까 구석기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속적인 발굴 조사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특히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여러 곳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 50여 곳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그 구석기 유물을 나누는 기준이 지금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정밀한 어떤 발굴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발굴 조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50개 구석기 유물 중에서 구석기 유물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구석기가 있었다라는 거,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구석기는 의외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쪽 유럽에서도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던 그러한 문화권인데 아주 극소수,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전기 문화가 한반도에도 존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발전된 중기, 후기의 구석기 문화도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구분을 살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기 구석기 유적 중에 연천 전곡리 유적이에요. 이 연천 전곡리 유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석기 유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유럽 아술리안의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끼,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도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집을 수 있는 도끼 중에 날카로운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자연에 있었던 돌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손에 집기 편하고 뾰족한 것을 통해 가지고 도끼 역할을 대신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기고 이 구석기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아슐리안 도끼,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연천 전곡리 유적은 그 아슐리안 도끼, 주먹도끼가 가장 이른 시기에 있었던 특히 아프리카나 유럽과 같은 비슷한 양상의 주먹도끼가 보이기 때문에 전기 구석기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중기 후기 유적입니다. 중기 후기는 전기보다 조금 더 많아요. 문화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그다음에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여러 문화가 이제 축적이 되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기 문화는 한반도에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기 보이는 중기나 후기 문화는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전말동굴, 두루몽동굴, 청정암 동굴, 덕천 승리상 동굴 등 여러 지역에서 구석기의 유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 덕천 승리산 동굴입니다. 이 덕천 승리산 동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는 사람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골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사람은 머리가 큰 대신에
뭐 네 발을 짚고 다니는 뭐 그러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양상과 너무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존재를 했고 이 사람이 존재했더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구석기 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한반도의 구석기 인은요.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한반도에 인류가 거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주에 대해서는 덕천 약간 그 승리산 동굴에서 나왔던 인고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자료가 나오면은 이 시기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천 정곡리에 있었던 분명히 거기도 사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정확한 인골이 더 나온다면은 우리의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전기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를 겪으면서 인류 및 동물들이 한반도로 이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빙하기와 간빙기는요. 지금 우리 지구라는 곳은요. 처음에 빙하기를 겪어요. 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지구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추위가 계속되진 않아요. 또 어느 순간 또 풀려요. 그러다가 또 빙하기가 왔다가 또 간빙기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근데 이 빙하기의 시작점은 남극과 북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도 부근까지 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동물들이 북쪽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한반도로 이주해 나가는 그러한 양상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인류 및 동물들이 한반도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주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구석기의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인골 및 동물의 뼈를 통해 추위를 피해 한반도로 이동한 것으로 아까 방금 언급한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석기인의 인골은 현대의 한국인의 인골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많은 책들을 보시면요. 원숭이처럼 다니던 인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네 발이었다가 쓰는 그런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석기인은 네안데르탈인 바로 이전에 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도 뇌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더 크고요. 팔은 더 길고 원숭이처럼 더 길고요. 걸어 다니는 모습도 약간 구부정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의 인골은 비록 한반도에서 나오긴 했지만 현대 우리의 인골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예요. 구석기 시대는 아까 주먹도끼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었잖아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고 합니다. 뭐 타제석기라고 하고 골각기, 연장을 만들어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뗀석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가장 편한 단어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큰 돌이 있어요. 그걸 그냥 던집니다. 던지면 돌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 깨진 돌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떼어진 돌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시기,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석기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떼어낸 격지를 사용하여 격지 그 다음에 처음에 외날집게였다가 차츰 양날집게로 변한다. 이 말은 그거예요. 떼어냈어요. 떼어냈을 때 우리는 구석기인들은 그거를 가공할 줄 모르니까 그대로 있는 거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날이 하나보다 날이 두 개인 게 훨씬 더 효용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이미 한번 깨트린 돌을 또 한번 깨트립니다. 양쪽의 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구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갔던 그러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뒤에 나오는 신석기와 다른 점은 구석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던져서 떼어내고 깨진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뗀석기의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주거 공간은요. 동굴에서 살거나 평지에 집을 짓고 살아갔는데요. 평지에 집을 짓고 살아간 거는 구석기 후기입니다. 구석기 전기와 구석기 중기에는 그냥 동굴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먹을 게 있으면 거기서 먹고 여기서 먹을 게 떨어졌네? 그럼 또 이동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렵 생활을 합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기둥자리, 담자리, 뭐 이제 화덕자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평지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에 기둥자리라든가
담자리라든가 화덕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 구석기와 중기 구석기,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는 동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동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착 생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동굴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는 한 곳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기에 음식이 있으면 여기서 살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딴 데로 이동을 하고 딴 데 이동하다가 여기 괜찮으면 또 잘 거주하고 있다가 여기 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러한 생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신석기 시대와의 구석기 시대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신석기 시대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 중에서 구석기 시대 사회 구조예요. 구석기 시대들은 앞서 얘기한 듯이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먹을 게 있으면은 먹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딴 데로 이동해서 먹을 거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계급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계급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도구를 사용을 하고 음식도 있으면 그냥 먹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가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떠돌아다니는 무리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음식들을 채집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왜 무리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는 무리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채집, 이제 열매를 따거나 과일을 따먹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냥을 하는 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사냥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토끼라든가 사슴이라든가, 하지만 멧돼지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로 맹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한 사람 가지고 그 맹수라든가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물을 사냥을 하고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배분해서 먹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무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 생활을 했을 때 그래도 계급이 없어서 지배를 받진 못했지만 연장자나 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그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정착을 하자. 다 먹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다른 데로 이동을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연장자나 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장자나 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다거나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즉 지도자는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석기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예술은요, 석장리 집터에서 일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석장리 집터에서는 운막집 앞에 개 모양의 석상, 강아지 모양의 석상이 있었고요. 고래, 멧돼지와 같은 조각들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강아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 멧돼지와 고래를 잡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과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멧돼지와 고래에 대한 조각을 만들었겠어요?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갈, 돌멩이에 사람이나 새, 사슴과 같은 동물을 새긴 그림들이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자갈이다 보니까 정교한 그림이 아니라 선으로 그냥 스케치만 한 그런 양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멧돼지나 고래 조각, 그 다음에 자갈의 새나 사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술은 신앙생활, 내가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그림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술들이 토템의 상징이 됩니다. 이 토템이라는 건요, 동물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동물을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고래, 멧돼지, 새와 사슴 이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조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예술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과 큰 연관, 그 다음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래와 멧돼지,
이것을 신격화하면서 내 신앙으로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고래와 멧돼지를 잡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과 욕구도 같이 나타나는, 새와 사슴도 마찬가지인 그러한 구석기인들의 어떠한 삶의 양상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구석기인들의 예술을 일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석기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는 간석기와 토기의 출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석기의 포인트입니다. 간석기, 돌을 갈아서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석기는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진 조각을 그대로 사용했다. 너무 크면은 또 떨어뜨려서 또 나온 조각. 한 날이었으면은 또 떨어뜨려서 양날 찢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신석기인들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과 돌을 사용해서 갈아볼까? 가니까 더 날카로운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석기인들은 뗀석기라고 한다면 신석기인들은 간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갈았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까 정착생활을 했을 때의 어떠한 생산물, 그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이 당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생산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먹고 잘 살고 이제 먹을 게 떨어졌다. 그럼 딴 데 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먹을 게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저장을 위해서 이런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토기의 제작을 보면요. 진흙을 빚어서 불에다가 굽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음식물을 저장을 해요. 근데 진흙을 빚어서 불에다 굽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뭐 가마에 들어가서 뭐 1200도, 1300도의 열에서 구워내야지만이 단단한 도자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불에다가 그냥 도자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굽는 거예요. 진흙을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고함, 내구성, 이거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금방 잘 부서져요. 여러분들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신 데 보면은 빗살무늬 톡이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겠지만 빗살무늬 톡이라는 것은 뾰족하게 생긴 그러한 도자기인데요. 이게 완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지금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거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에다가 구웠는데 내구성도 없고 견고함도 적기 때문에 많이 부셔졌어요. 그 부셔진 거를 맞춰서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부셔진 형태, 파편의 형태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발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토기에는 그냥 만들면 밋밋하니까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무늬, 빗살 무늬를 넣던가 아니면 생선뼈를 넣던가 새끼줄 모양을 넣던가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음으로써 내 지역의 어떠한 특징들, 그 다음에 도구를 만들 때 예술성들을 같이 언급을 하는 게 바로 이 당시 신석기의 유물을 만드는, 특히 토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빗살무늬 토기는 뾰족해요. 왜 뾰족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자기를 보거나 토기를 보면은 밑바닥이 평평해야지만이 지금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는 뾰족합니다. 그 뾰족한 이유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정착지 할 때, 주거지를 만들 때 강가에다가 주거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강가에다 주거지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강가 주변에는 모래라든가 그 푹신푹신한 어떤 그런 땅들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뾰족한 모양으로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뾰족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다음 강에서 하겠지만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나는 거는 평평한 모양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주거지가 강가에서 구릉지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평한 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뾰족한 게 활용도가 없어지는 거고, 뾰족한 게 활용도가 없어지고 평평한 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밑바닥의 모양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 얘기한 대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는 구석기와 다른 거는 지속적인 먹을 것, 식거리 이것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채집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을 채집한다고 보면 과일이 나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과일이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과일을 먹을 수 없어요, 겨울에. 아니면 뭐 생선을 잡아야 돼요. 근데 생선도 겨울 되면은 강이 얼어버려요. 바다가 얼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도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먹거리를 정확하게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는 이 농사를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사가 지금 생각하는 밭농사처럼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리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농사를 짐으로써 척박한 땅에서도 나오는 농산물을 짐으로써 그것들을 가을에 수확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겨울 내내 먹고 다시 봄에 추수하고 봄 여름에는 기존의 생활해 왔던 대로 채집이라든가 어로라든가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에 추수하고 그걸로 겨울을 지내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적으로는 농사를 질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농사를 질 수 있는 베이스는 돌이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떨어뜨려서 만드는 우연치 않게 만들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도구를 만들게 되고 원하는 도구를 만드니까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곡괭이, 나달이나 이삭을 따는데 사용되는 반달 돌칼과 같은 농업용 도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집은 일반적인 주거 형태고 추운 날 움집 안에서 화덕자리, 불도 피워놓고 그 안에서 저장도 해놓으니까 더 이상 바깥에 나가지 않고도 내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아니면 주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는 정착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고기잡이, 사냥, 채집은 기본 생활 패턴이에요. 다만 거기에 농사, 정착 생활, 그 다음에 토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아무리 신석기 시대가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의 어떠한 생활 양상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기잡이나 농경생활 이것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의 사회. 신석기 시대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사고 팔 정도의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허나 농사를 지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다니던 생활에서 이제는 씨족, 내 혈연관계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하나의 부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은 자연스럽게 연장자가 지도자가 되면서 그 지도자가 무언가를 얘기하는 그러한 양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지도자도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사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지배구조의 가장 상위점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는 계급이란 게 없었다. 계급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권력 구조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면 됩니다. 종교의 발달은 구석기 시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의 약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새겨놨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현상, 오히려 아까는 동물에만 그러한 의식을, 신앙을 집어넣었다 하면은 이번 자연현상에도 넣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니까 해가 비쳐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람의 인고를 묻는 그러한 양상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죽었어도 그 사람들이
좀 야만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들도 단백질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제대로 못하면 단백질 섭취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식의 어떤 사회였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있을 것이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셔야 된다라는 어떠한 양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영혼 사이에 무언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제 무당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동식물과 연계하는 토템, 이거는 구석기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신석기 시대의 문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에는 빗살무늬, 생선뼈, 번개무늬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은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이외에 조개 껍데기로 만드는 가면, 이런 것들도 사용을 했어요. 이 가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주술적인 어떤 의미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술적인 어떤 얘기, 연애보다는 주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중요한 거는 예술적인 감각, 그 다음에 예술을 신석기 시대인들도 예술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문화, 주술적인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흙이나 돌, 그 다음에 뼈 이런 걸로 만든 조각품이 나타나고요. 울주, 방구대, 암각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울주, 암구대, 방각화에는 딱 원하는 게 나타나요. 암각화에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요. 그쪽에 고래 잡고 싶으니까 거기 고래가 많이 왔다고 하거든요. 울산에 고래, 그 다음엔 사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해 있습니다. 고래와 사슴은 내가 사냥하고 싶은 거, 숭배하긴 하지만 사냥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반영한 거. 해와 사람은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을 담는 그러한 것들이 울주, 방구대, 암각화의 그림으로서, 성각 그림으로서 나타남으로써 이 당시 사람들의 예술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그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요, 하나입니다. 석기를 사용했지만 옛날 석기를 사용했느냐, 요즘 석기를 사용했느냐예요. 그럼 옛날 석기는 뭐고 요즘 석기는 뭐냐는 겁니다. 옛날 석기는 그냥 던져가지고 나타나는 게 옛날 석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던졌어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다가 이거는 조금 이제 쓰기가 불편한데? 라고 하면 한 번 더 던집니다. 한 번 던지면은 너무 클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조그만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쓰기 위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리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던져서 또 던져서 깨진 부분이 날카로워진다. 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는 그게 아니죠. 이미 던져놨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반달 돌칼이던 아니면은 곡괭이던 칼이던 내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뗀석기와 간석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구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동굴 같은 데서. 물론 구석기 후기에는 정착 생활이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동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리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신석기 시대는 움집에서 정착을 함으로써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석기 시대만 나타나지만 신석기 시대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할 수 있는 요건들, 농사를 짓게 된다. 또 농사를 졌을 때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잉여 생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토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할 점, 아무리 신석기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에 생활하던 생활 양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석기와 신석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갔으니까 구석기와 신석기는 다른 시기일 거야. 뭔가 신석기는 특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얘네들 봐, 집도 짓고 토기도 만들고 나 농사도 졌잖아, 신석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요,
갑자기 새로운 게 확 튀어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 어떤 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 게 나오지. 이 앞에 거와 그 다음에 그 뒤에 게 완전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석기와 신석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그대로 신석기인들이 사용을 해요. 다만 신석기인들은 돌을 구석기인들과 다르게 더 과학적으로 갈아서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난 한번 정착 생활을 해봐야지, 정착 생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농사가 필요하고 토기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구석기 시대 문화 위에 덧입혀진 거지,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배제하고 신석기 문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청동기와 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